안녕하세요. 송하.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강의는 벼락치기입니다. 저도 유튜브 강의는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송송호 치면 송송호 프로필 나오고 거기서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와요.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위해서 레고 1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닌 거, 절등치가 아닌 거 찾는 거예요. 1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얘는 여기 등록이라고 써 있죠? 이중 등록이니까 절등치. 근데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얘는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 요거는 등록이라고 안 써 있잖아. 그럼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를 구분하는 건 매년 나온다. 근데 어렵지가 않다. 등록이라고 써 있으면 이중 등록, 안 써 있으면 이중 사무소. 2번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요거는 등록증이 양도되어 절등치. 주어를 봐야 돼요. 개공.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주어가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요건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다른 거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각자 자기 것 취소하는 거. 같은 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주어를 보면서 구분하는 게 좋아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3번 직접거래 금지 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아 확정됐다.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금지 행위. 위법이죠. 위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절등치. 그런데 금지행위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임등치예요.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은 추측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거래 금지행위, 그 3년 3천이니까 벌금 선고 받겠지 이렇게 해서 무죄표가 아니라고. 지금은 3번 지문은 써 있잖아요. 300만 원 벌금형 선고라고. 그럼 결격사유니까 절등치인데 금지행위 이렇게 나오면 그 자체는 그냥 임등치. 징역과 벌금은 지문상에 써 있으면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라. 근데 안 써 있으면 추측하지는 말자. 금지행위는 구금지가 다 그냥 임등치다. 1년 1천짜리건 3년 3천짜리건 임등치. 지금은 300만 원 벌금형 선고라고 써 있으니까 결격 사유 절등치. 4번 지문은 상습범. 최근 1년 이내. 요거 나오면 상습범이죠? 그럼 제가 뭐 하라 그랬어? 업무정지를 세라 그랬죠.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 삼진아웃. 지금 두 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세 번째잖아.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 삼진아웃.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면 절등치. 여기 과태료 한 번 받았대. 이거 의미가 없어요. 과태료 껴있는 거는. 처음에는 업무정지만 세라. 그래서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 끝.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면 업무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절등치가 안 돼요. 절등치가 안 될 때 가운데를 보는 거고 가운데는 요거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껴있는 거. 가운데가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도합 3회.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 가운데가 2회면 업무정지. 1회면 마지막 그대로.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로 끝. 4번 지문은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로 끝. 가운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절등치가 안 됐을 때 가운데를 봐라.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 2회면 업무정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5번 지문은 상습범 사례 문제고요. 자, 요건 나올 만해요. 왜 그러냐면 자, 마지막 기준으로 1년 지난 거는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업무정지 사고를 쳤죠. 마지막 기준으로 2022년 6월은 1년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6월 달에 업무정지 받은 건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선 만들어 보면 동년 9월에 과태료 받았고 동년 11월에 업무정지 받은 거 얘네들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9월에 과태료 받은 거 11월에 업무정지 받은 거 1회 과태료 1회 업무정지 그리고 마지막에 업무정지 사고를 쳤죠. 다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니까 절등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 보는 거지. 가운데가 요게 가운데잖아.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낀 거. 가운데가 몇 회? 2회. 1회 과태료, 1회 업무정지.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얘는 그래서 업무정지지 절등치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요 처음에 받은 요 업무정지가 살아있으면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뭐예요? 절등치. 근데 지금은 요게 1년 지나서 죽어버려서 업무정지가 두 번째니까 절등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업무정지가 살았냐, 죽었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은 여기 이제 업무정지가 처음에 받은 업무정지가 죽어버려서 업무정지가 두 번째니까 절등치가 안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5번. 그래서 요거는 나올 만하다. 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임등치만 찾는 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아까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업무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야. 그러니까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달라. 문제 형태가. 2번 문제는 임등치만 찾는 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그럼 임등치만. 1번은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잖아요. 고용인 결격사유는 업무정지죠. 고장중지에서 고용인 결격사유. 고. 장은 인장. 중이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지가 부칙상 개공의 업무 지역 위반. 고장 중지에서 고용인 결격 사유 업무 정지다. 업무 정지는 이 문제에서 답이 될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임등치만 찾는 거니까. 또 임원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절등치죠. 법인에서는 고용인인지 이사급인지 봐야 돼요. 직책을 보란 말이에요. 고용인, 소공중개보존. 고용인은 업무정지. 이사급은 직책이 높잖아. 절등치 세게 들어가야지. 지금은 고용인 결격 사유니까 업무정지. 2번은 소공을 고용하지 않고 중개보조원 6명 고용한 건 위반이죠. 절등치.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 고용한 건 절등치.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공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중개보조원은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고. 6명이면 위반. 그러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초까지. 제재가 굉장히 세다고 얘는.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건 이중계약서니까 임등치.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둘 중 하나 계약서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말. 이중계약서니까 임등치. 이중계약서니까 임등치. 이렇게. 답은 3번. 우리 지금 임등친 거 찾는 거잖아. 답은 3번. 4번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확인 설명서, 서니까 정지. 서니까 정지. 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면 된다. 판례가. 거기에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포함이 안 된대요.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는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포함이 안 된다.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만. 그래서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인 거야. 보존하는 건 상관이 없고.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는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만, 보존하는 확인 설명서는 포함이 안 된다. 얘는 업무 정지니까 답이 아니에요. 우린 임등치만 찾는 거였어. 5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얘는 업무 정지죠. 고장 중지에서 중개 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 정지.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요거 거짓으로 표시 광고 이렇게 나오면 500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나왔는지 표시 광고라고 나왔는지 잘 봐야 된다. 따로따로 다른 거야. 부동산 거래 정보망 표시 광고 다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니까 업무정지. 거짓으로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 3번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업무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죠. 아까 2번 문제는 임등치만 찾는 거. 3번 문제는 업무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 자, 기억. 뭐가 키워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대. 판단을 그르치는 거.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 행위. 금지 행위는 구금지가 다 임등치라니까요.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다고. 임등치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다.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가능하다. 기억 답인 거야. 니은. 니은은 꾸미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이거는 조작하는 거. 증거 조작단. 조작하는 거. 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투기 조작 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어. 꾸미는 거는 조작한 거잖아. 그래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는 3년 3천 금지행위. 금지행위니까 임등치, 업무정지 가능하다고. 기억과 니은은 임등치인데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답이에요. 그래서 기억도 답, 니은도 답. 디귿은 거래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리을은 고장중지에서 인장, 업무정지. 답은 모두다. 기억, 니은은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가능. 디귿, 리을은 업무정지니까 당연히 업무정지 가능. 답은 모두다. 모두 다 업무정지 가능하다. 4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얘는 폐업과 관련 있는 거라 그랬어요. 폐업. 폐업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고 요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는 거야. 자, 1번 처분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거죠.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그래서 1년 이하 승계가 되고 1년 지났으면 승계가 안 되고. 지금 보세요. 2022년 8월 6일 처분 받은 거야. 재등록을 2023년 7월 6일에 했어요. 그러면 11개월이잖아. 1년 이하 승계된다고. 요거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잘 세야 돼. 11개월인 거야. 1년 이하니까 승계된다. 맞아요. 답은 1번.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받았어. 처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려고 처분을 받았으면 그럼 얘는 2022년 8월 6일 업무정지 받았고 2023년 9월 6일 재등록을 했으니까 1년 1개월이잖아. 1년 지났으니까 승계가 안 된다. 아까는 11개월이니까 승계가 되는 거고 지금은 1년 1개월이니까 승계가 안 된다. 승계된다? 틀렸다. 뭘 계산할지를 잘 알아야 된다. 3번은요? 처분 안 받았어.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을 계산하세요. 폐업 기간. 그래서 폐업 기간이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지금 보세요. 폐업 기간이 2022년 8월 6일 폐업 신고했다가 2023년 9월 6일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폐업 기간이 1년 1개월이니까 1년 초과된 거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뭐를 계산할지를 잘 알아야 된다.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을 계산하는 거다. 상식적으로 처분을 안 받았는데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 처분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폐업 기간을 계산해야죠. 폐업 기간이 지금 1년 1개월이니까 1년 초과된 거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1년 이하면 업무정지 하는 거고 1년 초과면 못하고. 4번 지문도 등록 취소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을 계산하는 거야. 2020년 8월 6일 폐업 신고, 2023년 9월 6일 재등록이에요. 그럼 폐업 기간이 3년 1개월.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없다고. 3년 이하면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 초과면 못하고 3년 1개월이잖아. 등록 취소 하이한다. 못한다고. 틀렸다. 5번 폐업 사유, 기간 그런 거 고려해야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 광고 있잖아.
고려신용정보. 전화 좀 해주세요. 고려신용정보에. 제가 막 열심히 홍보하고 다닌다고. 후원 좀 들어오게. 적어도 고려신용정보는 구독, 좋아요 눌러야지 저한테. 자, 결론 정리해볼게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처분을 받았나, 처분을 안 받았나. 이걸 보는 거야.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이 있으니까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 1년 지났으면 승계가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기간 계산하고 그래서 1년 이하 업무 정지하고 1년 초과다 못하고 3년 이하다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다 등록 취소 못하고 그러니까 뭐를 계산할지만 정확히 알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풀만하다.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작년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 벼락치기 하는 건 나올 확률이 높은 놈들만 하는 거야, 우리가. 벼락치기인데 시험에 안 나올 거를 굳이 뭐 벼락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또 너무 쉬운 건 또 그렇고 좀 어려우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 자격 취소는 매년 나오죠. 자, 1번 신설된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가 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형법 위반인데도 자격 취소가 된다. 신설된 거. 조폭이 뭐예요?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야. 조폭, 범죄단체 조직, 조직폭력. 사문서 위조 변조해서 행사한 거, 사기 횡령 배임. 근데 아마 문제가 나오면 사기 횡령 배임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좀 친숙하잖아. 사기 횡령 배임은. 근데 주의사항은 사기 횡령 배임, 징역, 금고, 집행유예도 다 자격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벌금은 아니고. 자,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나쁜 놈. 징역, 감옥 갔다, 나쁜 놈. 금고도 감옥 갔다, 나쁜 놈. 집행유예, 감옥 안 갔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된다고. 벌금은 아니고. 벌금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벌금은. 징역, 금고, 집행유예 나쁜 놈이다. 자격 취소.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입니다. 형법 위반인데도 자격 취소가 된다.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뭐를 외우라 그랬냐면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외워라. 자격 취소를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절차만. 청문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예요. 자격 취소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청문 있잖아. 취취했던 거. 그러니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지. 청문은. 그 필요한 절차 청문은 누가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고. 지금 청문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틀린 거죠. 청문은 누가 한다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왜? 필요한 절차니까.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를 외워라. 자격 취소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거 외우고 가는 거다. 이제 뭐 외우셔야 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3번은 자격 취소하면 7일이 아니라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7일이 아니라 5일,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니까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7일 X, 유사품도 있어 3일 X, 5일, 5일장. 증반납이 7일이죠. 증반납이. 자격 취소 증반납 7일. 그리고 5일장.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청문도 있고 5일장도 있고 증반납 7일도 있고 사유서도 있고. 근데 자격 정지는 아무것도 없죠. 정지면 가만히. 4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요. 3년간 중개업무 종사도 제한돼요. 답은 4번.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중복돼 있다. 요거는 쉬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한다. 그 이유가 등록 결격 사유니까. 등록 결격 사유를 넓게 이해해라.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 한다. 등록만 안 된다. 끝. 그러면 안 된다고.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 한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결격 사유, 등록결격 사유에 중복돼 있다.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근데 부정이익 플러스 5년은요?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응시결격 사유. 중개보조는 가능해. 등록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중복돼 있는 거다. 부정이익 플러스 5년은 응시결격 사유만. 등록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보조원 할 수 있는 거고. 5번도 나오면 많이 틀려.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하이한다야. 자격 정지가 할 수 있다고.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틀렸다고.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절대적이다. 지정 취소는 다 할 수 있다죠. 지정 취소는. 자격 취소는 다 하이한다. 등록 취소만 절등치, 임등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절대적, 임의적 두 가지가 있고 절등치, 임등치. 등록 취소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직분 종료. 갑분 종료네. 수고하셨고요. 좋아요는 필수. 사랑해요, 여러분. 송빠.